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8일 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한두 개 터졌죠. 하나는 이상민 탄핵,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의결안이 소출됐고 179명이 찬성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 정의당, 또 분소 야당들이 다 찬성했다고 보고 120명이 반대하고 기권했는데 국힘에서 6명이 기권을 하고 한 109명 정도가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국힘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 그 다음에 이놈이 무슨 장관이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 번째, 곽상도 김만배한테 50억의 뇌물을 받은 것이 무죄가 되었다. 서로가 그러겠죠.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의 뇌물을 받은 곽상도가 무죄가 되자 국민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게 나라냐? 또다시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국힘 지지층 약 25% 정도 40% 까지가 이게 나라냐? 서로가 나라냐고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김건희가 걸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오늘 SBS에서 2월 8일 자정에 찍는 거니까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응답률이 15.3%입니다. 15% 20% 나오는 응답률이 15% 20% 나오는 건 신뢰성을 가지면 됩니다. 이상민에 대한 탄핵 찬성이 40%, 탄핵을 하면 안 된다. 탄핵 부정이 48% 나왔어요. 이게 점점 줄었어요. 올 초, 지난 연말만 해도, 이상민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가 한, 57, 8% 나오고, 탄핵을 해야 한다가, 37, 8% 나왔는데, 이게 급속도로 지금 윤석열의, 강권, 전행적인 폭력 정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 추진해야 한다가 66.4%, 추진하면 안 된다가 25%가 나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정치라는 것이 껌껌 보시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당권 개입을 하면서 김기현 꼬봉 김기현을 어거지로 지금 당대표를 만들어서 국힘을 사당하는 거로 끝나요. 전국을 김기현이가 꼬봉으로 당대표가 되면 전국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를 어거지로 폭력적으로 나경원 쫓아낸 사건이 지금 국민들한테 대단히 부정적으로 각인됐죠. 그 나경원 사태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 영상 끝나고 SBS에서 따끈따끈하게 2월 8일 저녁에 발표한 여론조사,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또 안철수가 치고 나가죠. 그 안철수 능력 아닙니다. 나경원의 돌풍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으로 봐요. 한번 볼까요? 이 S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늘 윤석열의 지지율이 34% 나오던가, 오늘 아침에 어떤 군소 여론조사에서는 32%까지 떨어집니다. 난 이렇게 거친 건 좋다 이거야. 윤석열이 맨날 술 먹고 말이야. 구두 속에 신던 양발 집어넣고 폭탄 좀 말아먹은 거, 사내의 혹이라고 치더라. 그런데, 거친 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완력적으로 전국을 유도하느냐는 것이죠. SBS에서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은, 긍정이 34% 나와요. 부정이 57% 나오고. 이게 12월 한 달 전에 SBS에서 여론조사한 것보다 3%가 떨어집니다. 그 모두가 나경원 사태예요. 당권 개입이고 민주주의 파괴고 또 의회주의 파괴죠.
그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민심은 말이죠. 대단히 흉흉합니다. 제가 아는 민심은. 폭발 직전이에요. 폭발 직전에. 여기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뭐 하나 터지면은 곧장 윤석열이 식물정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민주당 애들이나 정치적 고관심층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걸 모르지가 않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요번에 민주당 애들이 이상민 탄핵을 갖다가 가결시켜버린 거예요. 곽상도 무죄가 나온 것도 참 기기묘묘하죠. 검찰은 항소를 한다 그러지만은 아니 어떻게 부실하게 조사를 했으면은 법원에서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걸 무죄라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대기업 사장들 20년 30년 봉직한 대기업 사장들도 삼성, 현대, LG, SK 이런 데도 퇴직금 50억 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놈은 꼴랑 뭐 3년을 했다든가 4년을 근무했는데 50억을 받았죠. 그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입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또 나오게 생겼어요. 내가 그 박근혜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당시에 내가 그 트윗 팔로우 1위였는데 트윗 영향력 1위였다고요, 고고TV가. 그때 이게 나라냐가 처음으로 나왔었더니 그게 박근혜를 탄핵시키더라고. 이게 나라냐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나 그때 그냥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과 김건희,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 영부인의 남편 윤석열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김건희 요새는 이게 또 요새는 대통령실에서 또 사진 안 뿌려. 윤석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런 형편무인 지경의 정권이 민낯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김건희 특검부터 설명하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추진해야 한다가 66%, 추진하면 한다 24.9%. 요게 70대 할아버지들이야. 윤석열을 무주몽매 지지하고 김건희가 국모, 김건희가 세계 절세 미인이야. 김건희가 나타나는 데마다 해외 정상들이 그냥 뿅뿅뿅뿅 혼미한 정신으로 말이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김건희 리얼리? 그리고 돌아와서는 말이야. 해외 정상들이 자기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죠.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70대 노인들만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고 나머지 세대는 전 연령, 전 지역에서 70대 노인 남자들, 여자들만 제외하고 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응? 아킬레스건이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이 탄핵을 그냥 강행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발작적으로 지금 성명을 냈죠.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그죠? 이거 의회 민주주의 파괴는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은 윤석열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국가다. 행정, 사법, 입법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장관을 탄핵시켰느냐?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묻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너는 대통령실 너희들은 용콘대 너희들은 천공과 연합했다고 의심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 핵인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정당에 개입해서 당대표를 네 꼬공으로 세우려 그러고 정적대로 숙청하며 그것도 네거티브 음해 공작으로 흑색선전으로 숙청하는가. 거기서 나경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나경원 하지만 그게 보통 사태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랬죠. 나경원이 태풍의 핵이고 나경원이가 나비 효과를 이룬다고. 나경원 그런 거를 몰라. 나경원은 그냥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서는 저 윤석열 지금 수세에 물렸다. 치자하고 이상민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인데 윤석열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국회가 말이지 행정부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걸 윤석열이가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이준석까지는 좋다 이거야.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싸가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당에 갔다가 대통령이 정당에 개입, 나 300만 원 내는 당원이야. 1호 당원이야. 야, 임마, 300만 원 내면은 돈 가지고 정치를 하냐? 그럼 정치 후원금 내는 재벌들은 과거에 그럼 대통령이 됐어야 됐었어? 고고티브에 그럼 300만 원 나면 나 대통령 시켜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입법을 갖다가 입법을 파괴한 게 윤석열이다. 이걸 노린 거죠. 국민이 윤석열한테 머리심으로 입법,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을 파괴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가자. 이상민 탄핵하자. 우리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누구? 김건희라는 애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찬성한다가 66.5%, 반대한다가 25%, 국민의 10명 중 4명 중에 3명이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로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응? 그만큼 경고를 고고태부가 했었는데도 여기 들어오는 털딱털리 할배 노인 무지 빈곤 가난의 힘을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자, 이게 정치적인 후과가 있을 것이냐. 이상민 탄핵이 고고TV가 결론 내려드리고 없어요. 고고TV도 10월 29일 그 이태원 참사가 나오면서 이거는 세월호도 그렇고 이것은 공무원의 혜택, 공무원의 방기라 그랬죠. 공무원 현장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뛰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돌발적인 것이고, 그건 필연이 아니라고, 인재가 아니라고 솔직히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어느 지역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애초에 매뉴얼대로 행사하고 공무원들이 진짜 다산 정약용이 민심을 다스리고 백성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뭐 다산이라고 뭐 그걸 했겠어요? 하도 사고가 많이 터지고 공무원들이 지랄하니까 관료들 아전들이 지랄하니까 그런 걸 지겠죠. 목민심서를 지었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 지금 뭐 경찰청장까지 박희영이 저 서울 용산구청장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소방서장부터 경찰서장부터 경찰청장까지 다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죠 벌써. 그건 좋다 이거야.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뿐이 없죠. 솔직히 그들도 좀 억울할 거야. 근데 생태 같은 애들이 159명이 죽었어. 그들도 정치적인 투쟁으로 하는 게 난 안 좋아. 고고TV도. 그런데 국민 위에 대통령이 없고 민심 위에 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태원 유족을 만나서 이상민이나 윤석열이나 가가지고 무마를 시키고 위로를 하고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은 했어야 됐어요. 그것 안 하고 그냥 그 분향소나 찾아가고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유감이다. 마음 아프다. 이런 말만 해댔으니 유족들은 대통령이 사과 좀 해다오. 우리 위로 좀 해다오.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야. 이상민 의원도 가가지고 몇 번을 안 가다가 그냥 가가지고 뭐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말 한 번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이 남는 거죠. 생태 같은 159명이 죽었어. 젊은 애들이. 그러면은 이상민을 날리고 한덕수를 날리면 돼요.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20%를 깨지고 진짜 식물정부가 들어가서 야 이제 그 윤석열을 좀 살려야 되겠다. 지지율 끌어올리자 하고 내가 한 4개월 전에 그랬죠. 이상민 탄핵 저는 미친 짓 하는 거다 민주당들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요번에 아주 강압적인 폭력 정권을 받고 이거 이상한 정권이 태어난 거야. 그렇게 못하겠어. 그거를 민주당 애들도 이재명을 끼고 앉아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총선이 지면 어떡하나 알고는 있지만은 이런 틈을 안 볼 리가 없죠. 치자. 그러니 지금 그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이상민 그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의 국힘 장악, 나경원 죽이기, 안철수 또 공산주의 프레임 해가지고 죽이기, 이게 의회주의 파괴예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 윤석열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걸 민주당이 본 거고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탄핵기도 되니까 오늘 장제원이라는 놈 일성으로 나오더라고. 기사를 쫙 보니까 시간 떨어. 장제원이가 민주당은 후폭풍 맞을 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이 미친놈들이야. 민심은 국민이 상처받은 국민, 우수 충격적이잖아. 그 다음에 유족들을 위무하고 위로하고 한번 해줘라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김건희 이건 어디로 치달아다녀? 해외 가서 패션쇼하고 지가 마이크 잡고 대통령실하고 국내 들어와서 5만 대를 참석하고 5만 애들을 그냥 관저로 불러가지고 밥 먹여가면서 잘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알지? 응? 그리고 그 국힘 애들을 불러가지고 무수리들을 불러가지고 공천 면접이야.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내 공천 없어? 이런 짓이나 하고 다녔으니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이 65%가 나오는 거예요. 응? 4명 중에 3명이 김건희를 싫어한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면은 탄핵이 기각되려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정치 공세는 맞아. 그러나 이재명 방탄 국회 그거다 60%만 맞아. 지금 분위기는 40%는 이재명 방탄이 아니야. 이거는 윤석열이랑 공격이야. 이런다고 뭐 이재명 방탄한다고 검찰에서 뭐 요번 주나 다음 주까지 다음 주쯤 구속영장 치는데 안 치겠어요? 응? 안 치면 진짜 끝나지. 응? 아주 징글징글해. 이재명도 그렇고. 이게 뭘 언론의 타이틀을 붙기를 헌정사, 대한민국 헌정사 1948년도 보니까 75년에 처음으로 장관의 탄핵이 의결이다. 헌재로 가면 반드시 기각돼요. 이거는. 그러나 몰라. 박근혜도 헌재에서 인용한 놈들이니까. 75년 헌정사에 탄핵안을 가결된 거다. 역사적인 5점이고 정치사의 5점이고 의회주의사의 5점이다. 응? 언론 프레임을 착 그렇게 뽑죠. 그런데 어떻게? 응?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그냥 이상민 내놓으면 됐어. 솔직히 이상민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경찰 장악? 경찰국? 그거 벌써 끝난 사건이야. 정무직이죠. 장관은. 정무직 정치인이죠. 그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한독수도 내놔야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말은 실수하고 실현을 하고 이랬으면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한덕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까지 조사가 끝나면은 지금 그런 이태원 사고가 수습이 됐잖아요. 지금 뭐 서울 분향소, 서울시청 분향소를 뭐 철거하니 많이 뭐 휘발유 갖다 놓고 우리는 분신하겠느니 왜 이런 걸 만들죠?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대통령은 책임이 질 수 없죠. 대통령이 그 일에 그런 걸 갖다가 유도하지도 않고, 그런 걸 일어나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정치적인 공격은 받는 거죠. 이태원 사고 때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상민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죠. 주무장관. 총리 정도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말해 이상한 소리를 해댄 거야. 100일 동안. 우리 정부는 책임 없다. 책임 없는데 어떻게 경찰 말단, 소방 말단부터 경찰청장까지 걸려 들어가냐고요. 그게 정치라는 거죠. 그것만 집어넣으면 끝낼 거냐? 그래야 국민한테 찬성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3개월 동안 헌재에서 뭐 3개월 만에 이걸 갖다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한다는데 탄핵안에 대해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3개월에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윤석열 얘가 하는 일을 봐서는 어떤 또 완력적인 권력을 갖다가 할지 몰라요. 근데 윤석열은 뭐예요? 이상민을 건드리면서 나를 건드리는 거다.
그거 일면 맞는 소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하네. 이상민 잘라내. 잘라내고 야 너 나가. 잠깐만 있어. 다른 자리 줄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지가 그러잖아. 안철수 네가 나와 동격이냐? 다 감히 당대표 후보자가 무례하게 나랑 동격으로 말해 유난연대라 했다. 지가 이상민하고 동격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정치를 윤석열도 모르고 또 청와대 참모들도 모르고 이래서 이런 그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상민 경질시키고 한덕수 경질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죽어도 못해 나는. 지금 민주당이 나에 대한 공격이야. 내가 모시는 김건희에 대한 공격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아주 소용돌이를 빠뜨리게 되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국힘 그것들도 지금이야 이상민이가 탄핵되니까 다 반대하고 말이지 역풍을 불 거다. 나중에 봐라 너희 총선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고 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총선 때 국힘이 심판받는데 이거 일과성이에요. 이거 전국에 영향 안 미쳐요. 민주당 애들이나 윤석열 쪽은 이거 정치적인 쟁표로 해가지고 또 정치 쟁점화해서 끌고 가려나 본데 이거 국민들이 신물이 나는 거예요. 국힘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태원 사고 참사 터지자 책임지라고 그랬잖아. 대부분이. 정진석이 그놈도 그렇고 주호영이 그놈도 그렇고 중진들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과 최소한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인 재물로 놔둬야 되고 정치적인 재물로 내놓아야 되고 이상민은 정치적인 책임이 맞다. 그거를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건의하겠다. 그 말귀를 몰아듣는 게 이 윤석열이란 놈이고 김건희란 여왕이란 말이에요. 오빠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이거 미친놈들이야.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무 영향 없어. 이상민 탄핵 이거. 오히려 윤석열한테 부족해. 불리해. 3개월 후에 이상민 탄핵안이 기각이 돼도 부당하다고 돼도 윤석열한테 불리하지 윤석열한테 이익이 될 거 아무것도 없어. 국민이 죽었어요. 159명이. 그럼 유족한테 가서 사과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몇 명한테 물었어야 됐죠. 그건 뭐가 중요해? 이런 꼴통을 보다 난 처음 본다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